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중에 정말 내 커리어와 재산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릴 만한 결정적인 선택이 딱 몇 번밖에 없다면요. 오늘 바로 그 운명을 가르는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커리어가 단 4번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딜레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당장 손에 쥐는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아니면 당장은 좀 불안해도 회사의 지분을 받고 미래의 대박을 노리는 것. 이건 사실 눈앞의 보상과 장기적인 잠재력 사이의 싸움이죠. 커리어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선택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모든 걸 걸고 위험한 승진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뛰쳐나와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노후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대와 30대. 우리 인생의 부의 기초를 다지는 바로 이 시기. 이때 우리가 내려야 할 근본적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28살 준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준혁 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번듯한 대기업,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죠. 다른 하나는 연봉은 훨씬 적지만 0.5% 스톡 옵션을 주는 스타트업. 정말 전형적인 딜레마죠. 당연히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친구, 가족, 심지어 대학 교수님까지 모두가 스타트업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길을 가라는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준혁 씨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그 감정적인 조언들은 일단 다 접어두고요. 오로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두 선택의 잠재적인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한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계산 결과인데요. 각 선택지의 성공 확률이랑 그때 받게 될 돈을 곱해서 더하는 이른바 기대값이란 걸 계산해 본 거죠. 대기업은 100% 확률로 2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요? 90% 확률로 실패해서 오히려 돈을 적게 벌지만 만약 10% 확률로 성공하면 20억 원이라는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걸 다 더해보니 놀랍게도 스타트업의 기대값이 8,500만 원이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기업에 간 친구와 준혁 씨의 순자산 차이가 무려 18.5배. 네, 18.5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죠. 이렇게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원칙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8살 동욱 씨의 사례인데요. 그는 한 회사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3년마다 20% 이상 연봉을 올려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전략적인 불충성이 자산을 훨씬 더 빨리 불려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커리어의 중반 40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때가 되면요, 게임의 룰이 좀 바뀝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이제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커리어의 가치를 어떻게 길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45살 수진 씨를 만나보시죠.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종류의 도박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3년 안에 임원이 되는 길.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확률이 90%고 실패하면 48의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회사를 나와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꽤 명확해집니다. 창업의 기대값은 약 17억 8천만 원으로 임원 트랙보다 무려 4억 7천만 원 이상 더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실패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임원이 못 됐을 때의 결과가 커리어에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수진 씨가 왜 기다릴 수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보세요. 창업 성공률이 45세에는 42%인데 딱 3년 뒤인 48세에는 18%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타이밍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인물, 50세 서연 씨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녀는 53세 강제 퇴직 당하는 길 대신 성과 기반의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요? 60세가 됐을 때 두 사람의 순자산 차이는 무려 16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네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적인 법칙은 뭘까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4단계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숫자로 생각하세요. 항상 기대값을 계산해서 더 나은 선택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내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대에게 최선인 선택과 50대에게 최선인 선택은 전혀 다르거든요. 셋째,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집중하세요.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지만 시간이나 기회, 특히 타이밍은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게임을 길게 보세요. 3년, 10년 뒤에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원칙대로 선택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보다 순자산이 평균 4.8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4.8배요. 엄청나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인물이 했던 이 한마디가 아마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줄 겁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커리어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25이든 55이든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내 안의 두려움 같은 감정에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커리어는 바로 그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